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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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예, 그 톡으로 소개드린 것처럼 저희 HGBC는 예, 경남 예, 창원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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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자유와 예, 예, 그리고 또 저들이 말하는 인권이 아닌 바른 인권, 예, 그리고 또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예, 그런 예, 입장에서 저희 그리고 또 올바른 역사, 예, 청소년 다음 세대 올바른 역사를 가리키기 예, 는데 예,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 신문사가 설립되었고, 예, 예, 멋지십니다. 예, 그때 창원에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때 잠깐 한 뵈었었습니다. 아, 그때 뵙군요. 그러니까, 예, 그때 좀, 잠깐 그 아파트, 예, 예, 저희 아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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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에게 예, 잠깐 예, 들렸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예, 예, 아주, 아, 창원이시다니까, 그럼 내가 창원을 요 근래 간 적이 그때밖에 없는데, 그때 뵌 분인가 하고 막 기억을 해보는데, 예, 예, 그리고 사진에 또 남자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예. 이분 중에 한 분이신가? 저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네, 감사드려야죠. 예. 아유, 예. 저희가 또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우리 작가들 팀이 예, 정말 바른 그런 근현대사를 밝혀서 예, 예. 예. 알리는데 지금 그 앞장을 서고 계시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될 수 있는 저희 능력껏 좀 예, 많이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예,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교조나 그런 저쪽 그렇죠. 편에 있는 예, 사람들이 올바른 근현대사를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아, 예, 나라가 그렇죠. 걱정이 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역사 이 부분이 바로 교육이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죠. 네,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아유, 너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좀 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쪽 분들은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는데, 예, 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아시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그 외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작가들 팀에서 예, 문화를 통해서 예, 대한민국 뿌리를 찾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 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믿음직하게 아유, 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냥 사명감에 하는 거지, 뭐, 꼭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예, 한다, 이렇게 좀 편하게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그냥. 어제 예, 보내주신 그 이미지를 예,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이미지 알리면서 우리 작가들 팀 홈페이지에 그런 예, 프로젝트들을 알리기 위해서 예, 예, 그것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함으로써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예,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몇 가지 인터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작가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작가들은 이제 자유문화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모인 그 문화인들입니다. 영화인들만이 아니고 네, 음악하는 사람이나 해서 다양하게 있는 젊은 층, 그나마 이제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몇 안 되는 젊은 층의 문화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일단 법인체고요. 네,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법인체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어서 좀 이제 대중들한테 뿌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이나 뭐 차세대 문화인연대나 뭐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라고 사단법인까지 만들고 이제 좌파들하고 좀 싸웠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제 문화를 예술로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선전선동으로 대중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런 문화계하고 좀 싸움을 하다가 네, 이제 보수 우파 내부에서 이 문화를 좀 알려가지고 네, 문화를 알리고 이걸 이제 우리의 이제 좋은 이념의 어떤 가치들을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네, 예,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예전에 그 성주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좌파들이
계속 이제 그 성주 사드 반대 이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서 세상에 막 알리고 이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때 뜻이 맞는 젊은 친구 몇 명이랑 해서 그냥 단돈 300만 원 들고 그냥 무작정 성주에 내려갔거든요. 만들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났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쟤네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버리니까 먼저 깜짝 놀래서 얘네들 주춤하면서 한 1년 정도를 다 영화를 다 뒤로 미루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서 이 싸움이 계속 돼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문화전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문화전쟁을 하면서 세상에다가 특히나 이제 우리 또 자유진영 분들한테 어, 문화전쟁의 중요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성주 붉은 달이라는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나서 예. 그 팀을 위주로 해서 이제 작당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계기가. 아, 네, 네, 예,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역자들 시리즈를 만들게 됐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전부 모아가지고 예, 그 국회 내 시네마당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영화 모임 단체를 발족을 시켰거든요. 문화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네, 네, 그런 것까지도 다 주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제도권에서 문화전쟁을 좀 논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네. 예, 음. 예, 저희 일반인들은, 예,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뿌리찾기에 예, 예,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예,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예, 왜 문화인가? 예, 문화가 뭐길래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예, 뿌리찾기가 그렇게 소중한가? 예, 예, 우리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그 문화가 예, 무엇인지 한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기억을 하잖아요. 네, 이 역사라는 말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기록의 산물이라면 네, 그리고 그건 팩트에 의한 거라면 역사와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좀 더 대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쉽게 역사를 전달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화거든요. 신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역사는 몰라도 그리스 신화는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중들한테 맞는 코드, 그다음에 하나의 역사를, 팩트를 갖다가 좀 더 과장을 하건 뭐를 하든 대중들이 쉽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전설, 뭐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할아버지들의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으로 신화가 전달이 됐는데 역사를 신화로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는 역사는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왜곡이 돼버리고 네, 우파는 우파는 역사를 갖다가 외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신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신화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확 잡아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은 문화적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화를 공부를 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이승만 박사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자꾸 역사에만 기인하지 말고 이분들을 신화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밀려나는 거고 김구는 신화로서 계속 대중들한테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왜곡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역사라는 것은 기록의 산물이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나 기록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봤을 때 문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팩트를 놓고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화적 모양새로서 잡아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네,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역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면 역사를 바로 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없다. 네,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해 대통령이 되는 해 6월 달에 제가 러시아를 갔었는데
네, 자유시 참변 현장을 가는 그 코스를 따서 자유시 참변하고 러시아 강제 이주, 러시아 동부 강제 이주 현장을 쭉 돌아다녔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얘네들은 그 역사마저도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좌파적 역사로. 네, 러시아 동포 강제 이주도 거기서 얼어 죽고 러시아 공산주의에서 억지로 살던 데서 저기 아무것도 없는 데로 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고 이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그냥 러시아가 잘해줬다 이런 식으로 네, 왜곡을 시키고 있고 자유시 참변도 일본군과 소련군의 걔네들의 제국군에 의해서 독립군이 다 몰살 당했는데도 우리 민족끼리 싸우다가 죽었다는 식으로 왜곡을 시켜놔버렸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야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내 영역은 아니고 문화의 영역에서 신화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나는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역사를 이제 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그리고 네, 우리의 이야기를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네, 이것을 역사적으로 딱딱하게만 풀어내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이거죠. 네, 먹고 살기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 형식대로 그리스 신화처럼 네, 어떤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면 네,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고 문화전쟁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20편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쭉 올려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근대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꼭 중요한 부분,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 해볼 만한 부분만 해서 20편을 모아놨던 거고,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나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영섭 대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문화라는 예, 말씀이죠. 예,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 세워진 동상이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잖아요. 네, 이건 역사가 아니라 문화거든요. 네, 역사를 가지고 문화로서 사람들이 쉽게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 우파는 하는 게 없었고 그런 네,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뺏고 우리들의 역사인식을 바꾸고 이런 왜곡된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대중들은 그쪽의 이야기를 다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네, 대중들, 국민들은 정확한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예. 시간이 그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이건 당연히 걸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시간 만약에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누구도 이것에 대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아요. 네, 아는데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이제 그쪽,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노후화가 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시간을 길게 보고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와 신화를 만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네, 자기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하다 보니까 네, 문화는 점점 더 빠지게 돼버리는 거고 네, 정체만 이제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근데 대중들로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하는 개개인의 사람들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라 문화고 신화인데 이 네, 부분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했을 때 뭐 다른 데는 막 이거 뭐 이것이 뭐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여기서 뭐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지만 문화 쪽으로는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이것을 30년, 40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네, 이걸 깨는 방법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화를 가지고 역사라고 오인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는 방법은 새로운 신화로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영화로 배우고 한심한 것들 찌찌 한숨만 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아무것도 하지, 그렇게 방치한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렇죠. 좌파들이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아무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걸 완벽하게 하면서 대중들의 마음, 생각을 갖다가 지배를 해버린 거고, 그 지배된 것, 신화에 의해서 지배된 것들은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성은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화전쟁,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신화를 만들고 이 문화를 통해서 하는 이 문화전쟁은 역사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라면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팩트에서 뇌를 움직여야 되는 거라면 문화라는 예, 것은 심장의 피를 움직여서 우리 예, 쪽에 뜨거운 피를 주게 만드는 작업인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이 보수 우파는 그 따뜻한 인간의 따뜻한 피가 전혀 흐르지 않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예, 어, 우리가 어, 선거에서 졌을 때, 예, 예, 선거에 졌을 때, 우리 진영에 한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진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지 못했고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 예, 그런 말씀을 한 예, 걸 제가 예,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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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예, 또 거짓 것을 진실의 것으로 대체해서 바꿔야 되는 그 작업을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예, 마음 자체가 예, 예, 정말 바꿔야 되는 예, 예, 그런 지금 시기에 와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말이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될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감성적인 코드와 문화적인 코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 문화로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걸 인지를 하고는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을 한 게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투자와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과 시간을 갖다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또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아까처럼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예,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 자기들의 생각이 옳지 대중들을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심한 놈에서 개돼지 뭐 맨날 욕하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 마인드는 좌파들하고 똑같은 마인드인데 예, 좌파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내가 너희들 깨우치기 위해서 그 선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는 반면에 예, 그런 말을 이렇게 국민은 개돼지야, 저것들은 개돼지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이런 말을 안 꺼내고 머릿속에 막 있고. 근데 우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일반 예, 국민들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니들이 잘한 거 뭐 싸가지 없는 거 듣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진정성이 안 담겨져 있고 그들이 예,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들,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중들한테 전혀 먹히질 않는 거죠. 바로 그 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음,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 예. 그 진실을 전한다면 그 마음의 그렇죠. 진실이 통하는데 예, 예, 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예,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진심을 통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고, 일단 다가선 사람조차도 재미가 없어요. 매력이 없죠. 예, 네, 그 문화적으로 따지면 이제 포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물건이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툭 물건만 주는데 예, 이게 투박하고 예, 좌파들은 물건의 그것이 내용은 형편없는지 모르겠으나 물건의 모양새 이쁘게 나오고 포장을 이쁘게 해서 대중들한테 내놓으면 국민들한테 예, 내놓으면 네,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네, 그걸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물건만 네, 좋으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네, 국민들이 음, 원하는 것은
물건도 좋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이쁜 걸 원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쁘다는 그 관점은 문화적 관점에서밖에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포스터를 들어가서, 예, 예. 보내주신 포스터에 들어가서 포스터에 대한 예, 것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이 누구를 찾는다는 말씀이지? 예, 예, 네, 그래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큰 게 제목은요. 네, 이번에 처음 찾는 이 남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 저희가 이걸 이렇게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뿌리찾기 프로젝트 1이라고 저희가 조그맣게 소제목을 달았고요.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사람을 찾을 건데,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 자유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예, 이승만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다양하게 대중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고 역사적 깊이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굴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찾겠다라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남욱이라는 존재를 찾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문화인이라서 문화 예술 쪽에 관련된 사람만 찾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이왕이면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대한민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찾겠다라는 거였었고, 예, 그런 점에 선택된 게 이 남욱이라는 존재였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누구도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스스로가 영웅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예, 존재였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근대사, 대한민국 건국 과정부터 해서 건국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건국이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존재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리고 나서 문화인이었으면 더 좋겠고, 예, 제가 문화 쪽이니까 예,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예, 머릿속에서만 있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 남욱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이 사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한번 지금 구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남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최영석 대령님, 그 백두산함의 예, 최영석 대령님이 본인이 한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죠. 남욱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참 그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좀 관통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문화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은 누구한테 이 자료를 누구한테 줄까 했었는데, 내가 최 감독한테 줄게 하면서 그분이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자료들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봤는데 시집하고 일기, 뭐 연극 대본 이런 것들이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받고 이제 이 남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인민군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일제시대 때 아버님이 일본군 순사한테 고문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일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셨고, 네, 이 남욱이라는 존재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딘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민군이 된 거죠. 공산주의 찬양자로 해서. 예, 인민군이 돼서 6.25가 터지고 나서 최전선에서 와서 싸울 정도로 아주 극렬한 혈경이었던 거죠, 원래.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빨갱이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남하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그 인민군이 안 들어갔는데, 그 토벌대라고 해가지고 제일 앞에 선봉대들이 대구에 딱 들어가는 게 한 부대가 있었다고 해요. 인민군 중에서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 남욱이라는 존재였어요. 완전 빨갱이였죠, 이제.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이 봤던 인민들, 이렇게 국민들 갖다가, 사람들 갖다 민간인을 갖다가 죽이고 막 민간인을 약탈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아, 뭔가 지금 공산주의는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자기 몸에 이제 스스로 총을 쏴가지고 부상을 만들어서 이제 후송을 이렇게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제 인민군으로 있긴 하지만은, 인민군이 잘못됐다면서 탈출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흥남철수 때, 예, 그 흥남철수 때, 그 레인 빅토리호를 타고, 예, 부산으로 내려오죠, 이 사람이. 네,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막리를 하고 있었는데, 막리를 하다가, 참 재밌게 이제, 다행히 이 사람이 이제 배운 게 있고, 공산당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뛰었나 봐요. 그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러시아 쪽 가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까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러시아가 굉장히 융통했대요. 예, 러시아가 굉장히 융통해서 그걸 봐가지고 어떤 군인한테 눈에 띄어서 군 정보학교에 들어가서 국군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정보관 생활을 장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러시아에 관련된 뭐 국비 서류든 암호 해석이든 뭐 이런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그때부터 러시아를 한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잘하다 보니까 러시아 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러시아 문학의 번역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네, 가지고 5, 60년대에 나왔던 이 사람의 그 러시아 문학들은 다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예, 작업을 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대구에서 이제, 대구일보에서 기자로서 생활을 시작을 해요. 네,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사도 쓰면서 본인이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이렇게 대구 인문, 이렇게 문인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문인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시도 쓰고 희곡도 쓰는데 네,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1905 지금 51년도가 제가 확인이 가능한 거고 하면 그 전에 썼던 것도 원고지가 지금 부서질 정도면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한 40년대 후반부터 썼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만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초반까지 이 사람이 쓴 시가 저한테 다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공산당일 때와 공산당 회의적에서 남한에 들어와서 국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때 이 사람이 쓴 시의 궤적만 따라가도 충분히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얘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대구에서 그렇게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기자와 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글이 너무 좋으니까 당시 한국일보 정기영 회장이 이 사람을 좋게 봐가지고 이 사람을 픽업을 해서 한국일보 문화부장으로 데려갑니다. 문화부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보세요? 네, 듣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문화부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편집부 부국장까지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나이 75년도 45세 그 한국일보 내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무실에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아, 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멋진 일화가 있는데 한국일보 그때 정기영 회장이 그때 한국일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도 막 그 따까리였을 정도로. 네, 한국일보가 가장 크고 언론사로서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인데 이 한국일보의 정기영 회장이 병원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 병원 가가지고 그 병원 의사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까 다 가져가서 다 달라고 줄 테니까 네, 어떻게든 이놈을 살려내라 이런 말을 했대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한국일보 당시에 정기영 회장이라면 정권기까지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대한 신뢰감을 보냈다. 그렇다면 정기영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에서도 철저하게 시장주의를 추구했던 회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또 군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완전 극빨갱이 출신의 이 사람을 썼던 이유,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만의 어떤 자유를 대변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게 증언이 되는 거고 네, 최영석 대령님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국가주의자시잖아요. 국가를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금도 바치겠다는 분이니까 네, 그분마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분에 대한 기록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 저한테 줄 정도면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은 그, 그 주변 인물들의 됨됨이만 보더라도 충분히 보증은 된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찾아보자. 라는 네, 거였었고,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돈을 좀 자기는 돈을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좀 버니까 잘 네, 버니까 주변에 이제 그 시인들이나 후배들 못 살고 못 먹는 애 있으면 가서 술 사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결혼도 시켜주고 막 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러니까 문인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아주 전형적인 선후배 사이에 그런 행동도 하면서 네,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75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병 행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이분의 존재를 찾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이분의 역사를 쭉 끌어내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것은 충분히 대한민국 근대사를 관통하면서 인민군에서 국군으로 기자로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를 분명히 어떻게든 멋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네.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기본 바탕에는 좌파는 박열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문예인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박열. 아, 예, 예,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양아치였는데 네, 그냥 시인들하고 문화 예술인들하고 좀 놀았던 놈인데 이 사람이 재미로 썼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사람마다 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신화로 만들어서 영화로까지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나키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사람인데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우리도 네, 그런 식의 우리 자유 우파 진영에도 박열처럼 뭔가 신화로서 대중들을 갖다 쫙 끌어들일 만한 어떤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남욱이라는 존재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왜냐면 네, 남욱이 북한에서 결혼해서 애 둘 있는데 흥남투수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와이프 막 그 애타게 기다리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 군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랑 간호장교랑 눈이 만나서 계속 결혼을 하고 이것은 헐리우드 진주만이라는 영화랑 똑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구에서 문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술가들, 문화예술인과의 어떤 로맨스 같은 것들이 몇 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 코드에 맞는 코드로 해서 쭉 충분히 녹아들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 네,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인물로 해서 대중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간다라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일반 대중들한테 신화로서 다시 각인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네, 그건 확신인 거고요. 그렇게만 네, 된다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다시 재정립하다 보면 네, 이승만 박, 이승만 박사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나중에 재판가를 받는 큰 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저는 작가들 홈페이지에 예, 예, 최한장님이 예,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예, 예, 이분의 일생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인상이 깊고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예, 예, 그 부분은 이분이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예,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 예,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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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다른 것도 좋은 거지만 가난한 예, 사람을 그렇게 예, 자기가 예, 없는 가운데서도 도왔다는 게 예, 사람들에게 문화로 다가가기도 하고 예, 문학으로 그리고 예, 또 진심으로 사람들을 예, 돕기 위해 마음으로 예, 다가갔다는 것. 예,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예, 예, 배워야 예, 그런, 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50년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 이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네, 세상에 언젠가는 알려야 된다라면서 50년 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가 분명히 깔려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면 충분히 이 사람도 영웅이 그 정도로 좋아할 정도라면 네, 거기에 맞는 어떤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야죠. 근데 이 작업이 지금 너무 힘든 이유가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진 사람에 대한 발굴 작업만 계속을 하고 이것을 또 신화로 만드는 작업도 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도 투자를 하거나
거기다가 후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데? 내가 막 설명을 하면,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이 한 건 아직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찾아야죠. 라고 하면은, 그 미친 걸 뭐 들었냐 이거예요. 알려지게,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이면은 알려져 있어야 정상 아니냐니까. 아니, 보수 진영에서 이걸 알리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자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유, 관심,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이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원로들이나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무시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저랑 해서 이걸 작업을 하겠다, 이 사람 찾는 연구 작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다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걔네들은 뭐냐면, 와, 이거 재밌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 또 몇 군데 딱 조사해 보니까, 아, 이 사람 팝업하면은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자기들이 지금 왔습니다. 두 명이. 네,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네, 이 음, 차이인데, 지금 어른들이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해서 그 뿌리를 잃었던 이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른들이 안 찾아주니까 나라도,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이 난 겁니다. 아, 우리도 이제 우리의 뿌리를 찾자 이러면서. 네, 근데 보수라면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전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뿌리잖아요. 네, 뿌리인데, 우리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찾을 생각을 안 하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게 뿌리인데 그냥 그 네,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 뿌리를 찾읍시다라고 하니까 뿌리를 왜 찾아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도움 받기도 힘들고 이걸 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지금 보수 진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 왔을 때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 세상에서 어딘가에서는 이걸 좀 알아주시는 분들 계시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젊은 친구들한테 돈은 지금 없지만 한번 해보자. 네,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만 해도 지금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시니까. 네, 어, 예, 예, 그래서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뿌리 예, 찾기 예, 예, 프로젝트로 구체적인 작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예, 것인데, 예, 예, 1차적으로 예, 예. 어떤 작업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 중이십니까? 예, 지금 일단 그 최영섭 대리님한테 받은 이 원고들이 너무 오래되고 관리가 좀 잘못돼서요. 네, 이걸 한 번씩 만질 때마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문서들을 보존하는 문서 보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직업군들이 해야 돼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반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 약물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보존을 시켜놓고 이걸 디지털 작업화를 해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집이, 시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분의 시집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네, 시집도 당시 5, 60년대에 썼던 그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원본 시집하고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시집하고 두 권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진 자료들이 없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발자취를 찾아가고 뭐 어떤 일이 네, 있었고 네,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 작업인 거죠. 네, 이 역사 작업에 30대 지금 박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붙어서 하기로 한 거고, 네, 이 연구 작업을 통해서 연구에서 밝혀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칼럼 형식으로 해서 연재를 해서 이제 언론 쪽에다가 계속 연재를 할 생각이고요. 네, 네, 그 작업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밝혀지는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이 남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서 이제 이 전반적인 작업들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존재를 대중들한테 일단 인지를 시키고 나면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상업 영화를 하든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들든
소설을 만들든 해서 네, 상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남욱의 존재가 어느 정도 하다못해 보수 진영에서만이라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네,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아, 이제 네.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 남욱만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아주 예, 세밀하면서도 아주 소중한 작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되고, 아유, 아닙니다. 어, 예, 저희 신문사가 아직 작지만, 예, 예, 어, 언제든지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예, 예, 어, 기사나 또한 예, 예, 실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예, 예,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계속 저는, 실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진행 중인 혹시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가 되고 계속 작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화가 선생님 아천 김영철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초상화, 신사임당 초상화, 추사 김정희 초상화 이렇게 아주 정통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화. 네, 예, 그분만이 지금 이제 아주 전통 한국화 초상화 기법을 전수받고 있고, 이분이 이제 뭐 취화선을 그렸던 그 취화선 속의 영화 속 주인공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분, 화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취화선에 그 화가가 계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4대 제자입니다. 직계 아, 4대 네, 제자. 네, 그리고 뿌리가 있고 지금 한국화 중에서는 한국화에서는 최고의 대가신데 이분의 평생 꿈이 본인이 80이 넘으셨으니까 이분 평생 꿈이 10만 원짜리 현금이 나올 때 거기 얼굴에 거기 그 10만 원권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자신이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넣는 게 소원이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초상화 작업을 근 1년 동안 하셔야 되는 아주 진짜 긴 작업이신데 그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들고 해서 근데 그것을 만드실 때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가 담는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권에 들어가는 인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 이걸 한국화 기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리는 작업인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직계 제자들한테만 전달해주는 기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것까지도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공개를 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 그것도 다 영상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딱 만들고 나면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처음에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일 거예요. 다 10만 원이니까. 네, 그리고 그 어르신의 그 화가 아천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것들 그분이 작업하면서 합니다. 한국화 이야기와 그림 이야기와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영화가 완성돼서 딱 보면은 박정희 얼굴이 딱 나오게 네,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네,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박정희라는 존재를 쫙 순간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게 만드는 네, 그걸 하는 작업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개인 후원을 받기는 좀 그렇고 해서 네, 조금 이제 자본가들의 좀 후원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갑자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돈이 싹 굳어지는 바람에 네, 네, 요 작업은 잠정 보류가 된 상태고 네, 원래 이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도 지금처럼 하는 경우에는 뭐 어차피 모금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네, 이건 아무리 계산돼도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작업 비용을 책정을 했지만 5천만 원 모을 확률이 없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보수 쪽은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영석 대령님이 이제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한 거죠. 네, 마음이 급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어떤 한 위대한 영웅의 이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한테 물려준 건데, 네, 이렇게 부족한 제가 그분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네,
최소한 가시기 전에 선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좀 그 마음이 좀 급한 게 있어서 네, 일단 시집이라도 빨리 있는 자료니까 시집이라도 내자 하는 마음에서 일단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든 안 되든 일단은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이것도 남욱이란 존재를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홍보를 하고 여기저기 막 메일링도 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작품은 지금 뭐 계속 뒤쪽으로는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돈이 풀리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사람을 찾습니다는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이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한 1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네, 그냥 시작을 해버렸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 뭐 네,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쓰리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예, 현 정부를 좀 비판하고 얘네들은 좌파들은 이렇게 매년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 그 선거용 영화들, 상업 영화들을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대중들 선동하고 뭐 자기들한테 맞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이제 강철비 2처럼 문재인의 평화 정책을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화 감독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프로젝트 하나씩 맡아서 3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약간 비판하는 것처럼 모양새 오늘 뛰면서 세월호랑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거랑 뭐 북한 관련 이야기랑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도 조그맣게라도 상업영화 그냥 한번 걸어보자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다가 시나리오까지 다 개발을 했는데 네,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네, 자유진영에서의 문화 사업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경제가 굳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경제가 살아났을 때 제일 마지막에 혜택을 받는 게 문화 쪽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좌파들은 정부의 지원이 국가 자금이라도 지원을 받는데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문화 쪽에 아예 잘 먹고 잘 살 때도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는 거의 힘들죠. 네. 그 그래서 상황이 정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문화 예술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짧게, 어, 예, 드리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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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에 우파하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예, 예,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실제로 최 감독님께서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인가요? 굶어 죽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도 후배들 찾아오면 제일 처음에 네. 살고 싶으면 여기 오지 말고 좌파 가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어, 맞는 얘기니까는요. 네. 좌파들은 키워주고 어쨌든 먹여는 살려주고는 살려는 주거든요.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우파를 전향한다 하면은 이제 밥그릇을 다 뺏어버리니까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네, 보수 쪽 이쪽에서는 문화 쪽에 밥그릇 자체가 없고 네, 또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문화는 딴따라 네, 소비품, 소모품 뭐이 정도로 선거 때는 좀 쓰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와서 조금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이용한다고 버림만 받다 보니까 네, 다 떠나죠. 근데 버림받고 저쪽으로 갈 수가 있냐? 안 받아주죠, 저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개미지옥 같은 곳이죠, 보수파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반 굶어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부역자들 만들고 성적 불군단 만들고 내 돈 다 꼬라박으면서 지금 작당들 만들어서 하고 이러는데도 칭찬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 욕을 더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후원금 모으는 것마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아까도 거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좌파 쪽에서는 문화가 먼저 좌익화 작업에 예,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인프라가 갖춰진 게 없다고 볼 예, 수가 예. 아니, 있겠네요. 인프라는 있는데요. 예, 예. 이 인프라를 구동시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보수파는. 아, 문화가 네,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투자를 했을 음, 때는 자기한테도 이득이 있길 바라는데 문화는 그런 게 네, 아니거든요. 지금 네, 당장 네,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네,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음, 단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순수하게 아까 말했던 인프라들, 괜찮게 할 만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네, 얘네들이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좌파에서도 버림받고 이제는 문 앞에 한물 가야 되는 사람들이 프로피는 쌓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우파로 와서 보수진영에서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가지고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매번 하지만 매번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다 사기꾼 놈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를 팔아서 돈만 챙겨 먹고 튀는 거예요. 네, 만들지도 않고. 네, 네, 예. 음,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너무 굶어 죽는 거 뻔히 알고 이용하다가 끝나는 거 뻔히 아니까 안 오죠. 네,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좌파란 말이 들어보셨잖아요. 생계형 좌파. 네, 이게 영화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좌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것을 약간 우파적 발언만 하더라도 거기서는 끝나버리니까.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 시장이든 뭐 그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조금 시장 형성되려고 하면은 그 시장에 온갖 사기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헤쳐먹고 나가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죠. 네. 예, 예, 예. 최근에 김영민 씨나 또 최국 씨 등 예, 연예인들이 공식으로 우익 예,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정상인 상태예요. 네, 정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가 핍박받는다, 탄압받는다고 생각하면 튕겨져 나옵니다. 그것은 7, 80년대 문화운동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던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불리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음악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군부에서 억압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냐면 대중들과 지금 또 다른 정부에 의해서 386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좌파가 네, 아니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똑같은 억압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일반 대중들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먼저 네,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좀 늦은 상태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보시면 원래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문화융성을 두고 나왔을 때 그때 많이 몰려왔었어요, 저한테. 네, 그리고 저도 어떤 정도 희망이 있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차은택이니 최순실이 뭐니 다 헤쳐먹고 하는 바람에 네, 완전히 개덕을 나고 그때 왔던 애들이 다시 다 돌아가 버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확실한 거 아니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네, 그나마 저한테 온다는 애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있으면. 그런 거고 지금 젊은 친구들 이제 젊게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친구들도 좌우 개념이 없으면서도 이미 권력화된 좌파 문화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뭐니까 한물 간 애들 최국이나 김영민이 누구도 인정할 정도로 뭐 그렇게 어떤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대중적으로는 최국이나 뭐 김영민 씨가 보이긴 하지만 이미 소설가라든가 순수 미술 쪽에 전시준 김 작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도 임창민 시인, 뭐 화가들도 이번에 자유화라전 할 때 뭐 이제 김화자 선생님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등장을 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 예술 쪽도 조금 고퀄의 예술 쪽하고 네, 일반 대중들한테 통할 수 있는 개그맨 쪽에 김영민 최고가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대중성을 따라간다는 거죠.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대중성도 뭐냐면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예전에 심현석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할 때 등장했으면서도 그냥 지금 한물 끝나버렸잖아요. 보수 네, 쪽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리고 지금 이들이 중요성이 아니라 차후에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파워를 추구할 수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어떻게 우파 선언을 하고 현실적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인들이 얼만큼 이쪽에서 살아남고 시장이 형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수 진영의 김영민이나 최국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이 기준점들을 보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쪽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모일 때를 대비해서 이쪽에서 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흔히 말하는 음, 기획자,
네,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네, 우파 진영에 누가 있을까? 네, 이제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그 문화 기획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영화 찍고 싶은 놈인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획 다 하고 제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빨리빨리 못 가고 터벅터벅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획자가 많아질수록 우린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재미있게 우리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걸 신화로 만들고 역사로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파고들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그 긍정적인 신호긴 합니다. 네,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계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 쟤네들이 표현의 자유, 공부 때도 표현의 자유 뭐하고 하면서 대중들의 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존재감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 그전처럼 그냥 이용하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네, 극대화시켜서 시장을 형성해서 대중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이 마인드를 가진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네, 이걸 누가 해낼 수 있냐? 기획자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누가 기획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네, 이건 저희 문화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자유우파,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분들 속에서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와 역사가 예, 예,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 예, 대중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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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더 뜨겁게 느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 문화와 역사가 감독님께서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한 예.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문화는요, 문화 자체로서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네, 문화를 규정 짓고 문화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없으면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지금 문화 생태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것들은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역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문화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에서 믹스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문화라도 신화라도 네,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기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반을 만들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남욱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남욱에 대한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승만이 없으면 이승만의 영화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역사는 기록으로서 대중들한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인지를 하려면 문화에 대한 인지도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문화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생활, 삶, 그 다음에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문화 역시도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역사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예, 좌파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파는 저는 우파라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는 아니, 문화는 미래를 장전한 무기고, 네, 역사는 문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된다. 이게 제 네, 신조거든요. 네. 예, 예, 그 두 가지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깊게 또 좀 긴 시간 이렇게까지 대화할 줄 몰랐는데 감독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아주 진지해집니다. 예, 우리 예, 문화와 예, 예, 역사의 그 관계, 그리고 예, 문화와 역사가 잘 건강하게 맞물려서 예, 예, 대중들에게 감성적으로, 진심으로 예,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예, 예,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 아유,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작당들 최공재 감독님과 예, 저 예, HGBC 이성원 PD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네, 예,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